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젯밤 잠정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일부 현장 조직의 교섭단 봉쇄로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50대 주부가 낡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2살 배기 영아들을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UBC 창사 15주년 특집 뒤랑 공연이 어젯밤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북상하는 태풍 댄빈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까지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으며 강풍은 모레까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되며 내일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지방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이었습니다. 특히 흑성병에 시달려온 배 재배 농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낙과 피해까지 입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의 한 도로. 고가도로 위에 설치된 가로등이 엿가락처럼 휘더니 도로에 떨어집니다. 때마침 지나던 차량이 없어 2차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부니까 그게 바로 쭉 떨어버리더라고요. 아주 위험했죠. 차 한 대 깔릴 뻔했죠. 이번에 가로등이 떨어진 고가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만 이번 태풍에 가로등이 2개나 뽑혔는데요. 또다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내거리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인근 상가들이 정전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건물 철제 펜스 등이 날아가 차량들이 파손됐고 가로수 10여 그루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울주군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통화가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100분 넘게 접수를 하셨거든요. 울산시는 이번 태풍으로 차량 5대가 부서지고 강풍에 가로수 15그루와 가로등 3개가 뽑혔으며 서생면 등 2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26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잠정 피해에게는 일선 농가의 낙과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름 땀 흘리게 내 했는데 기분 속상해요. 신고는 적도 못 짜고 그냥 막 밭에 그냥 버리지. 특히 흑성병으로 40%가량 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민들은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10% 이상 낙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승강기를 타던 50대 주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잦은 이유가 뭔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강기에 갇힌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고 CCTV를 향해 구조를 요청합니다. 결국 이 여성의 고함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1시간이 지나서야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50대 주부가 승강기에 몸이 끼어 숨졌는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위로 솟구치는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사고 모두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승강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좀 솔직하지 물론 그렇게 가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더만은 수리를 안 해가지고 저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대요. 울산 지역 전체 만여대 승강기 가운데 20%가 설치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5대 가운데 1대꼴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도입된 지난 1992년 이전에 설치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하중 테스트나 이런 것도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어요. 특히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승강기 관리 대행업체를 쓸 필요가 없어서 유지 보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렸을 때가 있습니다. 돈 모아놓은 게 없고 주민들도 관리 안 가도 힘이 안 좋은데 부담이 너무 크고. 전문가들은 또 노후된 승강기의 경우 CCTV 외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전자장치가 없어 사후 대책마저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해 어젯밤 협상을 벌였지만 잠정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노조 현장 조직들이 일부 내용에 반발해 교섭장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협상을 중단하라!
어젯밤 9시쯤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이 열린 울산 공장. 조합원 수십 명이 교섭이 진행 중인 본관 안까지 들어와 농성을 벌입니다. 일부 현장 조직들이 인원 충원 없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에 반대한다며 교섭을 막은 겁니다. 문영문 노조위원장이 설득에 나섰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노사는 6시간이 지난 새벽 3시쯤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철수했습니다. 당시 노사는 핵심 쟁점인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대해서 거의 의견 접근을 본 상태였습니다. 주야간 맞교대인 근무 방식을 1조가 8시간, 2조가 9시간 근무하도록 바꾸고 임금 보전과 인원 충원 방식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이에 따라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문제만 접점을 찾아 이번 주 내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주 내 교섭 일정을 잡고 다시 교섭을 시도하겠지만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협상장 봉쇄는 재현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교섭 지연 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타결 직전 또 다른 노노 갈등으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젯밤 UBC 창사 15주년 특집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기 가수 바비킴과 김청한 밴드가 출연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바비킴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관객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늦여름밤의 음악 축제를 즐깁니다. 귀에 익은 인기곡들로 김창완 밴드의 공연이 이어지자 공연장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수들의 무대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바비킴 씨랑 김동욱 씨 그리고 김창완 밴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울산에 이런 공연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UBC 창사 15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어제 공연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무대를 즐겼습니다. 뒤라는 이제 울산 공연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언제든지 뒤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시민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UBC 울산 방송의 경쟁력을 더 높였고요. 울산 문화예술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뒤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뒤란은 문화불모지로 불리던 울산에서 시민들의 공연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오랫동안 뒤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거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열린예술무대 뒤란은 가창력을 갖춘 실력파 가수들을 내세워 시민들과 함께하는 울산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 전무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환경회의인 2012 세계 자연보전총회에 공식 차량을 지원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총회에 의전용 차량과 전기버스 등 4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위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생산설비나 제품 침수 등 직접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0억 원을,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 업체는 최고 5억 원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남은행과 노사발전재단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직업 전환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KNB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과 재취업 그리고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회가 무학 울산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중소 슈퍼마켓 가맹점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 논의한 뒤 무학 울산 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과 KTX 울산역 유치, 그리고 국립대 개교. 이처럼 역사적인 성과 뒤에는 하나같이 시민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은 당시 100만 울산 시민들의 역량이 한데 모인 결실이었습니다. 2003년 KTX 울산역 유치도 시민 40만 명의 서명이 밑거름이 됐고 개통 2년 만에 울산의 교통지도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2005년 우여곡절 끝에 울산 국립대 설립이 확정되는데도 시민 60만 명의 서명운동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범시민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울산에 지금 국립산업박물관 유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요. 뭐 유치하면 좋기는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 정재계와 문화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3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지역 발전과 국가의 더 큰 경제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에서의 건립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울산국립대와 KTX 울산역을 유치해낸 저력의 도시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또한 시민들의 역량이 하나 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수도 울산에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0억 5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억 2천만 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19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박대동 의원은 9억 3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채익 의원은 5억여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별로는 김기현 의원이 59억 여원으로 가장 많고 강길부 의원이 31억 원, 안효대 의원이 12억 원, 그리고 정가빈 의원이 5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북구 호계동 원지 삼거리 인근 7호 국도에서 경주 방면으로 달리던 19살 최모 씨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45살 정모 씨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의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고 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이 바늘로 2살배기 원아를 학대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중구청이 해당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청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어린이집의 최소 3개월의 보조금 중단과 한 달치 보조금 반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원장에 대한 자격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지난 3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나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27일 남구 여천동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한 채 무단 침입해 회사 관계자를 집단 폭행한 민주노총 플랜트 노조원 44살 김모 씨 등 2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체포된 35살 장모 씨에 이어 오늘 검거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 회사 관계자 6명을 집단 구타해 전치 2주에서 6주의 부상을 입힌 걸로 보인다며 폭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나머지 7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49살 강모 씨에게 같은 회사 임원 49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월 울산의 T사 대표로부터 금융기관에 3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 씨를 지켜 이상득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 씨 등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대출 알선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송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38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 개인 통장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2명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를 사들여 더 비싼 값에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